예고해드린 대로 집중 분석 시간에 IT 내용들 집중적으로 다루어 보겠습니다. 최근 분위기가 HBM에서 쏠렸던 분위기 속에 수급이 좀 분산되는 모습이 이번 주에 펼쳐졌습니다. 8월에도 연속성이 있을지 정책 효과까지 다뤄보죠. 박강호 대신증권 연구위원 오랜만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시장 분위기가 좀 싸늘한데요. 네. 지금 주제단에 나왔던 세제 개편안, 반도체는 그 안에서도 소확이 있었다. 여기에서 우리가 가져가야 될 포인트는 뭐라고 보세요? 기본적으로 본다면은 이제 미국이나 한국에서도 이 반도체에 대한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인식했다고 보고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반도체 부분의 어떤 중요한 부분은 과거에 이제 전방 산업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이제 스마트폰, PC 이런 TV보다는 역시 이제 AI에 대한 관심이 높고 거기에 대한 이제 인프라나 기업들의 투자가 많이 진행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제 HBM 중심의 어떤 반도체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고요. 그런 부분이 이제 한국과 미국의 어떤 협력이 이전보다는 좀 강화될 거로 보고 있습니다. 반도체를 둘러싼 뉴스가 너무 빨리 업데이트가 됩니다. 그중에 네. 하나가 연구위원님 이번 주에 빅테크 실적 아니었습니까? 네. 업데이트된 내용들 쭉 열어보니 대다수 캐펙스는 기존보다 늘어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아마존도 실적은 아쉬웠다고는 하는데 1,180억 달러로 지금 캐펙스 늘리겠다. 네. 전체적인 영향에서는 국내 IT 투톱에는 우호적으로 작용할까요? 지금 놓고 봤을 땐 분위기가 싸늘한데요. 그 자체는 상당히 긍정적인 뉴스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과거에 IT의 중요성을 따질 때 보면은 IT 디바이스가 이제 판매가 증가하느냐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였는데요. 최근에 이제 이런 IT 디바이스, 특히 이제 스마트폰의 교체 주기가 지연이 되면서 이게 교체 수요가 과거보다는 많이 낮아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판매 증가를 좀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2년 전부터 이제 AI라는 어떤 패러다임으로 인해서 소비자들이 AI를 활용을 하고 기업들의 입장에서 이제 데이터 처리를 하다 보니까 서버, 데이터 센터 중심으로 AI 투자가 많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작년보다는 조금 더 둔화가 될 것으로 봤는데 네. 실제적으로 빅테크들의 기업 실적을 본다면은 여전히 AI에 대한 투자는 강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추세는 올해 내년도까지도 많이 이어질 거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국내 기업들이 이 AI에 관련된 이 서버나 데이터 센터에 투자와 관련된 직접적인 기업은 많지 않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이 이제 하이닉스와 뭐 아시겠지만 한미 반도체, 이수 페타스 이런 기업들이 이제 직접적인 수혜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는 이제 그런 부분을 직접적인 보질 못하다 보니까 약간의 주가가 상반기에 조정을 보였던 부분이 어떻게 보면 하반기와 내년도에 이러한 부분의 수혜가 우리나라에도 오지 않을까 그런 관점에서 이제 반도체를 좀 긍정적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영향을 크게 받고 있진 않지만 중장기적 내러티브는 좋게 확인이 됐다. 애플로 조금 더 좁혀서 여쭤보겠습니다. 시간의 거래에서 2.4%의 상승, 실적이 나왔는데 생각보다 좋았다. 폴더블 AI 기대감 반영이 되는가에 대한 해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그동안 이 M7 안에서는 좀 금쪽이었었잖아요. 네. 스마트폰 부분에 있어서 우리 기판주에게도 큰 영향을 줄 텐데 어떤 해석이 필요할까요? 기본적으로 우려했던 것보다는 좀 양호한 실적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기본적으로 아이폰, 특히 애플의 입장에서는 이번 분기가 가장 비수기입니다. 아이폰 16이 이제 끝나는 분기다 보니까 그다음에 이제 관세 대비해서 지난 1분기 때 선제적인 재고 축소를 고려를 할 경우에는 2분기 실적이 다소 부진할 거로 봤는데 예상보다 좋았던 거는 저희가 분석했을 때는 조금 애플이 프로모션을 좀 강하게 하면서 판매량이 예상보다 늘었고 두 번째는 소비자들이 이제 일반 모델보다는 이제 AI를 활용하다 보니까 프로나 프로맥스 요건 프리미엄 쪽을 좀 비중을 더 늘리면서 판매량보다는 매출 측면에서 애플이 좀 선전을 했던 걸 보고 있고요. 애플이 입장에서는 이제 이런 아이폰 16보다는 결국에는 9월 달에 출시되는 아이폰 17이 얼만큼 이제 판매가 되느냐가 보는데 문제는 아직까지는 이제 품목 관세, 스마트폰이나 반도체에 대한 부분이 아직은 불확실한 부분이 좀 남아 있고요. 네. 두 번째는 애플이 오늘도 이제 팀쿡이 얘기했지만은 AI에 대한 투자는 계속 강화를 하겠다. 근데 상대
상대적으로 애플이 AI에 대한 어떤 그 완벽성 측면에서는 시장에선 평가를 좀 못 받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인해서 여전히 좀 애플이 주도적으로 시가총 1위로 올라가기는 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네. 조금 더 지켜보시는 게 좀 맞다 보고 있고요. 여전히 시장의 테크 쪽에서는 애플보다는 이제 AI 관련된 기업인 엔비디아나 오늘도 보면은 이제 마이크로소프트가 다시 상승한 부분이 이제 클라우드나 AI에 대한 어떤 서비스가 있기 때문에 좀 상대적으로 더 수혜를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LG노텍에 대해서 지난 마지막 리포트 7월 24일에 주셨을 때에도 계속 비중 확대 이어가자. 네. 22만 원으로 TP를 잡아주셨는데 전혀 반응이 없잖아요. 네. 근데 아이폰 17 기대한다면 지금 계속 모아갈 자리라고 보시나요? 일단은 LG이노텍 입장에서는 지금보다는 내년을 보고 보셔야 되고요. 어떻게 보면 단기적으로 3분기, 4분기 실적 모멘텀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올해는 역성장을 하겠지만은 내년도는 성장으로 전환이 되기 때문에 LG 애플 밸류 체인의 기업들은 조금 호흡을 짧게보다는 길게 갖고 가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전략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빅테크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 부분 조금 더 여쭤보겠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시총 4조를 넘어서면서 엔비디아 다음으로 이 쾌거의 움직임을 나타냈습니다. 이 부분의 의미는 큰 영향은 없지만 하이닉스 정도만이 수혜라는 말씀을 조금 전에 하셨거든요. 근데 하이닉스 지난달에 이제 골드만삭스 외사 평가가 혹평이어서 그런지 여전히 주가의 회복력이 약합니다. 지금은 기회일까요? 이게 반도체에 대한 어떤 포인트를 지금이 업황은 이제 바닥이라는 요기를 많이 얘기를 하는데 하이닉스는 이미 지난해부터 상당히 수혜를 받고 어느 정도 주가를 냈기 때문에 하이닉스 입장에서는 더 올라갈 수 있느냐 여부이고 두 번째는 어느 정도 상승 여력이 있느냐가 이제 관점인데 아시겠지만은 이제 최근에 이제 삼성전자가 반등한 거는 이 HBM 업계 입장에서는 1등보다는 2등, 3등이 얼마큼 쫓아가느냐가 포인트가 맞춰진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삼성전자가 시간이 갈수록 이 하이닉스의 격차를 줄이고 상대적으로 레거시 쪽에서의 가격 반등이 일어나다 보니까 2분기보다는 3분기, 4분기에 이 실적 개선 폭이 하이닉스보다 높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시장의 입장에서는 하이닉스보다는 7월 달 들어와서 삼성전자로 더 선호한 부분이 있다 보고 있습니다. 분명히 이제 하반기에 갔을 때는 하이닉스가 안정적인 이익을 내고 삼성전자가 어느 정도 주가가 좀 올라온다면은 하이닉스는 상승 여력은 분명히 충분히 있다고 보는데 다만 상승 여력이 지난해 올라온 것처럼 엄청나게 많지는 않고요. 지금보다는 밸류에이션 봤을 때는 뭐 30만 원 초반까지는 시장에서는 여력이 있지 않냐 보기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시간적으로 지금은 삼성전자가 이익 개선이 높고 그다음에 파운드리에서 좋은 얘기가 나왔고 이제 하이닉스의 점유율을 좁힐 수 있는 그런 어떤 긍정적인 뉴스가 조금은 많기 때문에 삼성전자 쪽으로의 약간 선호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전처럼 엔비디아가 달려가고 빅테크가 달려간다고 무조건적으로 하이닉스를 보기엔 조금 달라진 변화를 체크해야겠군요. 그럼 삼성전자요. 지금 상대적 매력도가 많이 올라갔다는 이야기를 하셨는데 저희 방송 전에도 여쭤봤습니다만 삼성전자 마지막 리포트가 6월이셨어요. 이때만 해도 목표 주가가 많이 낮아서 업데이트된 건 없나요? 라고 여쭤봤는데 다른 분이 커버를 하신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테슬라와의 협력, 어제까지 고점을 뚫다가 현재는 살짝 밀려 있습니다. 여전히 매력도는 높은 상황인가요? 일단 보면은 이제 이 주식 입장에서 어떠한 검을 선택하고 주가의 어떤 상승 기대 승률을 본다면은 상대적으로 삼성전자가 7월 이어서 8월, 9월에도 좀 상승 여력은 더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2분기 때 영업이익 기준으로 4조 6천억이 있는데 3분기 때 컨센서스는 이제 8조에서 9조군요.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이제 9조에서 10조이기 때문에 올라가는 상승 여력을 보면 삼성전자가 훨씬 높습니다. 그 안에서 이제 우리가 우려했던 HBM에서의 경쟁력 약화가 시장에 기대한 것처럼 약간의 3분기, 4분기부터는 좁혀질 가능성이 있고요. 선두업체요. 두 번째는 레거시 쪽에서의 가격 반등이 여전히 하반기에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스마트폰이 우려했던 것보다는 조금 교체 수요가 좀 있는 걸로 삼성전자 쪽으로 나오기 때문에 3분기, 4분기 때는 실적 모멘텀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테슬라처럼 파운드리 기대하지 않은 부분에서 수주가 제2의 하나가 더 나와준다면은 분명히 상승 여력은 단기적으로는 좀 더 있을 거로 보고 있습니다. 대신증권 전체 커버리지를 보면 이제 88,000원의 탑픽으로 주신 맞습니다. 상황입니다. 근데 이번 주에요. 우리 연구위원님이 쓰신 삼성전기에 대한 리포트가 시장 반응이 상당했습니다. 여전히 계속 관심을 가져도 되는 자리라고 보시는지
분명히 여력은 전자보다. 있습니다. 예, 가장 중요한 거는 삼성전자를 좋게 본다면은 삼성전기는 같이 주가가 움직인 경향이 또 하나가 있고요. 예. 두 번째는 삼성전기가 과거에는 삼성전자, 그다음에 IT 비중이 높았는데 지금은 AI 산업용, 그다음에 전장용 쪽으로 MLCC나 플리츠 BGA가 많이 증가를 했겠습니다. 그래서 분기별로 이제 2천억 정도의 이익을 내는 체력이 됐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이제 삼성전기가 삼성전자와 같이 주목을 받을 수 있다고 보는데 다만 아직까지는 스마트폰이나 TV나 그런 판매 증가가 높지는 않기 때문에 삼성전기의 어떤 목표 수익률이 뭐 20만 원을 훨씬 더 넘어간다. 그렇게 보다는 IT가 다른 업종 대비 또 시장 대비 언더한 부분을 저는 이제 7, 8, 9원은 어느 정도 좀 갭을 메꾸는 구간이기 때문에 IT 전체로 본다면은 삼성전자, 삼성전기가 상대적으로 좀 수익률을 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 주신 대덕전자 TP 상향, 삼성전기 TP 상향 의견 같이 참고하겠습니다. 삼성전자에 이제 메모리가 살아나면서 레거시가 살아나면서 장비 투자 늘릴 거라는 기대감 상당하거든요. 장비주 안에서의 포커스를 맞춘다면 탑픽은 어느 쪽인가요? 저희 입장에서는 이제 원액 IPS가 어쨌든 이제 파운드리에서 수혜가 되는 부분도 있고요. 그런 부분에서 좀 주목을 하고 있고요. 장비보다는 아직까지는 이제 소재 쪽이 더 하고 있는데 제가 이제 커버하고 있는 이제 PCB 쪽은 레거시 쪽과 이제 고대역 폭에 같이 수혜를 보는 종목이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장비는 좀 내년도에 본격적인 투자 공시가 나왔을 때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 보고 있고요. 지금은 이제 출하량 증가로서 소재 쪽인 대덕전자나 심텍 쪽이 조금 더 주목을 하시는 게 좋다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 전략으로 시간이 많지는 않은데요. 하반기 IT 전략 여전히 비중 확대해서 네, 보시나요? 기본적으로 이제 3분기까지는 이제 긍정적인 뉴스가 많기 때문에 좀 IT에는 긍정적인 시각을 갖는 게 맞다 보고 있고요. 다만 이제 중소형주보다는 여전히 대형주 쪽으로 조금 더 가져가신 것이 안정적이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중소형주 안에서는 어느 쪽이 낙수 효과를 받을지까지 저희 종목으로 함께 힌트 들어봤습니다. 박강호 대신증권 연구위원과 IT 분석해봤습니다. 여기서 물러갑니다. 고맙습니다.